그런 지역들은 조정이 올 수 있죠. 난 거기를 노리고 있다. 조정기를 기다리시고 나는 좋은 지역 사고 싶다. 당장 사시고. 이제 정말 자금이 없는 분들은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가긴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네,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매부리가 대신 물어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시자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 여러 권의 책을 내신 또 저술가이신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매부리! 요새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네, 네. 엄청 혼란스럽죠. 이 규제가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 투자로서 부동산을 바라보기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긴 좀 힘들다,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영향으로 이 청약시장은 그래도 이제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로또로 불리면서 여기에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이 몰려서 뭐 몇백 대입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선생님 상담 많이 하시니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거시적인 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요.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에도 예기치 못한 변수 중에 하나고,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어떤 강화도 상당히 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매번 이제 어떤 정부든 간에 완화도 하고 또 너무 많이 풀리면 강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강화 정책은 기존에 없었던 굉장히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을 기준 놓고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생겨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저 역시도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가 딱 일률적으로 정액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부동산 전체적인 시세가 상승하는 거고,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 개개인이 시장 참여자가 되는 거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하나 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한다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자 심리지수라든가 매수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한 자료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자 우입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조정될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죠.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부증성, 부동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뭐 상품을 하고 표현하자면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볼펜 같은 것들은 뭐 어디에서 만들든 간에 똑같은 하나의 상품이겠습니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에 있느냐, 내지는 서울에 있느냐, 서울 중에서도 뭐 강남에 있느냐, 뭐 그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워낙에 상품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를 거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답이 될 수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상승을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약세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전체의 가격 하락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축됐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상품을 골라낼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이 지금 취득세랑 보유세가 워낙 높으니까 하나 더 지르기는 지금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공감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고민에 빠진 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분들, 지금 집이 조정이 오는 거냐, 더 오르는 거냐, 맞아요. 집은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혼란을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 뭐라고 주로 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번에도 또 못 사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도태가 될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구입하는 수요가 생기고 있었는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까지 분위기 봤을 때면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끝물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청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네.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청약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마진이에요. 네. 왜냐하면 새 거니까. 근데 기존에서도 물론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신축 가격이 비싸지만 네. 이렇게까지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가격의 상승의 어떤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도 굉장히 센 제재들이 그렇죠. 많아요. 뭐 2년 의무 거주를 한다든가, 뭐 초과이득 환수 제도를 한다든가, 네. 뭐 조합 설립 받거나 관리 처분 받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적인 공급량은 없고, 그러면은 신축에 대한 시소한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축 되기만 하게 되면은 엄청난 로또야라고 네. 생각하면서 누구나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몰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략이 좋느냐? 네. 이론적으로는 좋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은 청약 가야겠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로또 분양자는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극소수죠. 네. 아주 극소수죠. 네. 그러면은 그 극소수를 위해서 그야말로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대박이니까 그러니까 복권 사세요랑 마찬가지 어떤 조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약을 하라는 것은 올바른 조언은 아닌 것 같고. 대안이 될 수 없군요. 그렇죠. 일반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에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특히나 가점제 같은 것들 하게 되면은 소위 30, 40대 분들이 전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버리는 그렇죠. 거. 그래서 연끌이도 생겨나게 된 거고. 그래서 청약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내가 정말 가점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잖아요. 점수가 대략. 그러면은 난 안 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청약제도를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점수를 쌓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뭐 입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 시간이 지나서 5년쯤 지났어요. 그러면 점수가 높아졌어. 그러면 지금 시점하고 5년 뒤 시점하고에 또 가격 또 상승률이 또 있다 그러면은 뭐 점수만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 금액에 당첨되더라도 문제라는 얘기죠. 뭐 대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 전략은 소수의 그야말로 당첨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가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 10이라면 1주택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일단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일단 자유롭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청약 전략보다는 그냥 내 자금에 맞춰서 하나 정도는 구입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 유튜브를 하시니까 유튜브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악성 댓글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시는 그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중간에 이제 앞으로 조정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조정기가 왔을 때 과연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느냐, 용기를 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아주 공감이 좀 갔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사례를 드시면서 17년에 8.27 대책 때도 또 얼마 전에 12, 16 때도 2, 3개월 빠졌지만 그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또 앞으로 약간 조정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잖아요. 진짜 요즘으로 나오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이제 떨어지는 집값에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는 게 좀 좋을까요? 예측이 좀 힘들긴 합니다. 용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용기 일단 전제 하에죠. 그렇죠. 전제 하에서는 조정기가 왔을 때 잡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 확실하게 그걸 마인드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아주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IMF로 인해 갖고 굉장히 바닥을 쳤을 때 구입하셨던 분들 내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 쳤을 때 구입하셨던 분들 결국은 저점에 있을 때 구입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구입할 때는 거의 뭐 속된 말로 바보 취급받았죠. 지금 부동산 살 때냐. 뭐 더블 DB 올 수도 있고 이제 뭐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용기를 내셨던 분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체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 쪽, 뭐 서울과 지방을 굳이 나누자면 서울 쪽은 사람들이 전국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거고 지방의 어떤 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 어디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동네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도 그 동네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 뭐 음마 아파트다, 뭐 압구정 아파트다, 전 국민이 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고 그게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 조정기가 왔을 때의 그 조정기라는 것은 평균적인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서울이라든가 서울을 비롯한 몇몇 핵심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까지 가격을 떨어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곳에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조정기가 없죠. 지금 당장 구입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나 지방 쪽에 예를 들면 이번에 법인에서 굉장히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라든가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내기 전에 적어도 내후년 종부세 내기 전에 매도를 하겠죠. 법인 물량이 개인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법인이 풍선효과 쪽이라고 생각하셔 법인을 많이 만들고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물량들이 이제 다시 쏟아지게 되겠죠. 그런 지역들은 조정이 올 수 있죠. 난 거기를 노리고 있다. 조정기를 기다리시고 나는 좋은 지역 사고 싶다. 당장 사시고 네, 그렇게 좀 이분법 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 최근에 쓰신 저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책을 쓰신 몇 개월 혹은 1년 전의 뷰 말고 지금 이제 소장님이 보시는 뭐 제2의 판교, 제2의 강남 이런 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 3곳, 뭐 5곳 이렇게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을요? 네.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안 오르는 지역은 정말 안 올랐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오르고 15년, 20년 지나도 안 오르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인천 지역도 대표적으로 안 올랐던 지역이고, 뭐 안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정말 안 올랐었죠. 그러나 이제 중심부부터 올라가고 이게 퍼져 나가면서 결국은 그런 지역도 올랐고,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벽차가 벌어지면 따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뭐 그래도 저는 투자할 곳들은 여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김포 같은 지역도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뭐 그 이후에 올해였나요? 예,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확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런 걸 뭐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작년 말부터 이제 김포 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정 대상 지역이 빠진다라는 건 알 수 없고 그거는 알 수 없고. 그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김포 추천하신 논리. 저렴하다. 다른 데가 많이 올랐는데 너는 왜 안 오르고 있니? 결국 오른다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도. 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1억 남짓 정도면은 갭 투자로 30평대 후반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로 같고, 그 다음에 그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다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권의 광명이라든가 뭐 성남이라든가 몇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랑도 연관성이 있죠. 기존에는 허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신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신축이라는 것도 입지가 받쳐줘야 돼요. 지방 가게 되면은 신축 많죠. 근데 가격은 사실 뭐 비교가 좀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은 서울하고 연접돼 있고 바로 서로가 연접돼 있는 곳이 뭐 가산 쥐벨리라든가 구로 쥐벨리라든가 일자리가 많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강남 쪽하고의 접근성이 워낙에 좋고 아래쪽에 판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격이 별로였던 거는 동네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크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입지 좋은 곳에 신축.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고, 그 연관지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뭐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원구 쪽도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지구 사실상 작은 신도시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개발이 되게 되면 입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강동구 쪽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생겼죠. 강동구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분양가가.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외곽에 있는 좀 위치가 좀 별로, 뭐 동네도 좀 시골 같은데? 근데 그게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 동네는 한 7, 8억 정도가 적당해였다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이게 뭐 8, 9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15억, 16억도 인정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개발로서 인프라라든가 도시가 완전히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다 이제 추천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사실은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동네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자금이 없는 분들은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가긴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저 경기 북부 쪽도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왜냐면 남부 쪽이 워낙에 많이 올랐고 북부 쪽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주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상태란 말이죠. 또 창릉이 생기게 되면 우리보다 더 좋은 쪽에 신도시가 생기면 가까운 쪽으로. 예, 그러면 또 가격이 또 빠지겠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거는 약간 근시안적인 판단 같고, 창릉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서울에 접근해 있는 신도시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수요는 다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 서울 수도권은 무주택자만 해도 한 1,000만 원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창릉에 몇만이나 들어갑니까? 끽해봤자, 이번에 신도시 다 해봤자 30만인데. 그리고 다 들어오면서 결국은 수요가 초과됩니다. 시간이 걸릴 문제지. 예. 지금 김포나 뭐 어디나 이런 것들도 초기에 가격이 안 좋았던 거는 계속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 올랐다가 왜 상승하는 걸로 전망을 바꿨냐면은 올해까지가 한 16,500세대인가 김포가 들어오고 나서 내년서부터 공급량이 없단 말이죠. 이 공급량은 결국은 채워져요, 수요로. 그 다음부터는 수요 초과 현상이 생기니까 올라간다고 판단했던 거고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다만 파주나 일산 쪽이 이제 창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는 뭐 좀 약할 수는 있겠죠. 가격 상승이 여력이.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세월을 버티고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주목받지 않는 경기 북부 중에서도 의정부나 양주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가격이 좀 안 좋은데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으면 그냥 나 묻어놓고 그냥 뭐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릴랜다. 일단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판단하는 거는 일단 뭐 교통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쪽 일대가. 그 다음에 노원구 쪽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실제로 지금 몇 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고 그거는 다른 지역이 워낙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 2, 3억 갖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노원구 쪽은 그나마 오래된 아파트 들이면서 외곽에 좀 쳐져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렴한 금액으로. 갭으로요? 그렇죠. 갭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많이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상승했고 거기 중에서도 지금 아파트 중에서 8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주공 8단지가 이제 재건축해서 올해 말쯤 입주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호가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15억을 갑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10억을 넘겨도 놀라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아파트의 어떤 뭐 남들은 다 흔 아파트고 나만 새 아파트니까 뭐 그런 어떤 시소한 가치가 생기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새 아파트 되니까 그 동네도 10억대 중반을 가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다 사업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한 7억에 분양할까 했는데 10억에 분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성이 증대가 되면서 사업 속도 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대가 정말로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노원구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고 또 약간 가격이 저렴한 동네를 인식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외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주나 의정부가 뭐 교통이 들어가요, 뭐가 좋아요, 뭐 신도시고 공원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살기 좋아요 해도 가격이 안 올랐었던 이유는 걔네보다 가까운 쪽에 저렴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그 다음 파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면 양주 쪽이나 의정부 쪽을 충분히 눈여겨봐도 되겠죠. 네.